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일본 막부 정치의 전개입니다. 일본 하면 가장 생각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칼을 든 무사, 즉 사무라이입니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때 우리가 배운 고대 일본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멈추셨다가 교과서 70페이지, 71페이지를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나 쓱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이제 헤이안 시대 말기가 되면은 귀족과 지방 호족 그리고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그들의 땅인 장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이안 정권의 지방 통제력이 붕괴되고 각지에서 도적들이 날뛰는 가운데 자신들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기를 든 자들, 무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하면 생각나는 칼을 든 무사, 즉 사무라이의 등장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나타나서 반대 세력의 무사단을 꺾고 무사 세력을 규합하여 가마쿠라를 거점으로 자신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무사 정권의 수장을 장군, 즉 일본어로 쇼군이라 부르고 무사 정권을 막부, 즉 전쟁터에서 장군이 쓰고 있는 장군이 사용하는 천막에 빗대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사에서 첫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막부는 쇼군과 그리고 쇼군이 땅을 나눠주는 부하들인 다이묘, 즉 영주로 이루어진 무사들 간의 봉건제 체제였습니다. 마치 서양 중세의 봉건제처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진 체제가 바로 막부의 체제였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본의 지배자인 천황은 실제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쇼군에게 넘겨주게 되고 쇼군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권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사 정권이 1185년 가마쿠라에 등장한 뒤 서양 세력의 국가의 문을 여는 19세기 후반까지 일본은 무사들과 그들의 수장인 쇼군이 다스리는 무사, 사무라이의 시대가 되었고 그 까닭에 일본은 여기 볼 수 있듯이 귀멸의 칼날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첫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는 이후 13세기 후반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힘을 잃으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몽골군이 몰려오는데 일본군이 결국 막아내긴 했어요. 하지만 이 가마쿠라 막부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후 1336년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의 무로마치를 거점으로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니 그것이 무로마치 막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설립한 다음에 이후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치 때에 가면은 당시 왜구를 이유로 단절되었던 명나라와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명 간의 무역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 일본 상인이나 자유롭게 무역할 수는 없고 중국에서 허가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둘로 쪼개서 허가받은 일본 상인에게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일본 상인이 명나라에 무역하러 왔을 때 이 두 개를 맞춰봐서 제대로 맞춰지면, 즉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허가증을 감합이라고 해서 이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나라와 일본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15세기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1467년 무로마치 막부에 대한 대반란인 온인의 난이 일어나며 무로마치 막부는 무너지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다이묘들이 천하를 두고 싸우는 영웅들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전국 센고쿠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일본 땅이 수십 명의 다이묘 가문의 영지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 이제 대혼란의 시대였는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누야샤입니다. 이 전국 시대에 거대한 혼란을 잠재운 것은 본래 오다 노부나가라는 다이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부하의 반란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부하의 반란을 제압하고 새롭게
오다 세력의 주인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158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침내 전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 혼란의 시대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다만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을 넘어서 중국과 인도까지 나아가서 지배하겠다는 허무맹랑한 큰 꿈을 꾸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우리 역사상의 대전쟁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의 퇴각으로 끝을 맺게 되고, 전쟁 중에 히데요시는 사망하게 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히데요시와 그의 충성을 다하던 다이묘들이 힘을 빼고 있던 사이, 일본 내에서 히데요시의 눈을 피하면서 힘을 기르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입니다. 1600년 임진왜란으로 힘을 잃은 도요토미 가문의 반기를 들고 일본 천하를 두고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이 서로 결전을 벌이게 되니 이것이 일본에서 천하를 둔 전투라 불리는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천하는 도쿠가와 가문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거점인 에도, 지금의 도쿄에 새로이 막부를 열게 되니 이것이 일본사의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의 등장입니다. 에도 막부 시기에는 막번 체제를 통해서 쇼군은 직할지인 막부만 다스리고 각 지역은 번이라 이름하여서 다이묘들에게 영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인 번에서 알아서 세금을 걷고 알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묘들이 너무 크면 쇼군에게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이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킨코타이 제도입니다. 에도 막부 시기 다이묘는 1년을 주기로 자신의 영지에서 에도로 올라와 생활하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사들 및 병사들과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후쿠오카의 다이묘는 에도에 올라와서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신의 병사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동에 쓰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동했다고 끝이 아니라 에도에 올라와서 살아가는데도, 거주하는데도 꽤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서 다이묘들의 경제력을 줄이고 다이묘들의 힘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이묘들의 충성심을 비교하여 다이묘들에게 각각 다른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가장 측근 다이묘들은 신반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그 다음은 후다이, 그 다음은 도자마로 나누었는데, 나누기에서 그친 것뿐만 아니라 측근 다이묘일수록 에도에서 가까운 번을 영지로 내려주고, 도자마 다이묘일수록 먼 지역의 번에 영주로 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도 막부는 에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에도 막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일절 거부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서양 세력에 대해서 다이묘들이 서양 세력과 교역하고 무역하면서 힘을 기를까봐 서양과 그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철저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외 대상인 세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조선, 네덜란드입니다. 중국과 조선은 전통적인 이웃 국가들이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네덜란드는 서양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의 쇼군에게 해외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또한 교역만 할 뿐 자기들은 크리스트교 전도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쇄국 정책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주하고 무역할 수 있도록 나가사키의 인공섬인 데지마를 만들게 됩니다. 데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오고 가며 서양의 학문과 기술이 일본에 전래되게 되는데, 이를 일본에서 네덜란드 학문, 난가쿠라고 합니다. 이 에도 시대에는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일본의 상공업과 도시가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산킨코타이 제도로 인해 수많은 영주들이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도로들은 일본의 상업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인 계층인 조닌 계층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즐기는 문화인 일본의 연극인 가부키와 우키요에라는 목판화가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막부란 무엇이고 쇼군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것만 잘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막부 정권이 어떤 막부, 가마쿠라, 그 다음에 선생님 갑자기 막히네요.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다음에 전국시대, 그다음에 에도 막부. 이렇게 막부 정권이 시대순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다이묘 통제책으로 어떤 통제책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역사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